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재영입니다. 국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차세대 TIS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짧게 그 선정 업체,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현재 SDS, 삼성 SDS가 업체로 선정되어 있죠?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3월 11일 그 한국고속철도공사에서 삼성 SDS를 부정사업자로 지정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불과 다음 날, 그 3월 12일 국세청의 TIS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삼성 SDS를 선정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이 지금 그 법원에서 삼성 SDS 입찰 참가 제한 효력 가처분 신청을 3월 14일 날 그 인용해서 하는데 계획 체결 당시에는 그 법률상 계약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선정과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조달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지금 그 법정에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나라 장터에 이 부정한 사업자로 만약 게시가 된다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뭐 상당 기간 동안 참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 SDS가 그 바로 다음 날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 고속철도공사에서 그 내용이 나온 후에 바로 다음 날 지금 국세청에서 이 삼성 그 업체로 선정했으면 물론 그 전에 과정들이 쭉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약간 솔직히 말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세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법적인 얘기는 저도 잘 알겠고요. 근데 이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 굳이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삼성 SDS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지금 진행이 됐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진행됐을 때, TIS 사업이 지금 몇 년간 걸쳐서 이제 진행될 거죠. 그 중간쯤에 만약 삼성 SDS가 패소를 한다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은 유효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차세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아까 우리 홍정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야를 통틀어서 지금 한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구적인 그 해석은 놔두고, 상식선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삼성 SDS에서 한다. 다른 업체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굳이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무슨 그 혜택을 준다는 이미지를 굳이 우리 국세청에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SDS 선정은 조달청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약 체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는 다 알겠는데요. 네. 지금 의혹이 네.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삼성 SDS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이미 계약이 체결됐는데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해서 다시 기존 법무상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런 법적인 근거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알고 있음에도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셨나요?
그 조달청에서 정상 절차에 따라서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조달청에서 정상된 절차에 따라서. 3월 11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해도 되니 법적 문제가 없으니 3월 12일 날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견을 받으신 건가요? 그래, 저희들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요, 계약 체결 업체에 따라서 저 국세청 같이 일을 하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그냥 요 건에 있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런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 좀 더 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특히 삼성인 SDS가 패소할 경우에는 아주 크게 질책을 받을 것 같은데 좀 검토를 다시 한번 잘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발끈하십니까? 아니요. 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적 기업이 의미가 뭐죠? 법적으로는 그 취약계층 취업을 30% 이상 지원해주는 기업, 아니면은 사회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30% 이상 지원해주는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요약해가지고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비영리 기관이 그 사업, 재무적 제약 때문에 사회적 가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영리 기업들은 이 사회적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 있는 사업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 중간지대에 있는 부분을 이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해내는 그런 기관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특히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요즘 그 주주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주 좋은 대안으로 특히 저소득층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 몫을 할 그런 새로운 기업 형태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이 벌써 진척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얘기는 많긴 한데 아직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할 환경, 저는 이걸 성장 생태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조성이 아직 미흡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난 18개월 동안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이 한 167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등록된 사업적 기업이 167개고요. 참가한 업체는 한 16개밖에 안 됩니다. 한 10% 미만으로 좀 저조한데 이런 폭을 좀 늘리기 위해서 조달청장님이 조달청에서 육성하는데 좀 지원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조달 행정이라는 것이 수요기관에서 조달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해주고 시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간병, 요양 또는 이 재활용품 수거, 인쇄물, 이래서 이 공공 수요기관에서 사실 조달 수요로서 이렇게 금액이나 실적이 미미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시장들도 앞으로 이제 점점 재정 서비스 사업들이 확대되면 저희들이 조달해서 계약 표준화를 시킬 수 있고 거래화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태동 단계이고 아직 정착 단계에서 그런 시장과의 접점들이 제대로 안 생겨나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현상이 생겨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낙찰 심사할 때나 아니면 물품 계약할 때 가점을 들여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좀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장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장 형성을 위해서도 생산 제품 중에서 조달 수요가 있는 제품은 이 MRO라든지 행정소모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고 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구매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상품을 공공 조달 그 수요기관에 조달 요청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좀 나서가지고 좀 디자인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을 좀 만들어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달청에서 지금 등록된 기업이 꽤 많은데요. 이 기업들을 좀 컨택트를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